네, 안녕하십니까. 양박사 부동산 TV의 양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됐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세교 3지구 발표로 인해서 저한테 많은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상 문제에 관해서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보상 문제에 대한 궁금점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를 힘나게 합니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교 3지구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금 지도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상에 들어가시는 토지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나 LH에 가장 많이 질의하는 내용들을 제가 30문항을 한번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봤습니다. 또 이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은요, 법무법인 고구려라고 이 토지보상만 전문적으로 담당을 했던 이 법무법인에서 또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이런 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질의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사업인정 고시일과 공람공고일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나요? 자, 사업인정 고시일은 토지수용권이 발생하고요, 보상 대상이 확정되는 기준일입니다. 그리고 공람공고일은 당해 사업지구내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일인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현지인 기준이에요. 이게 현지인이 이제 보상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현지인 기준 어떻게 되는지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자,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거주를 하고 있는 소유자예요. 땅의 주택에 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 그 내 땅 주인인 거고요. 사업 인정 1년 전부터 거주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소유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근적 해당 토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분들이 이제 현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보상 시 현지인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는 얘기는 거주를 안 하고 내가 이제 부동산을 그쪽에 갖고 있는 건데 대토 보상 시 현지인보다는 후순이래요. 그리고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비과세가 이제 해당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질문, 기본 조사 때 물건이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본 조사를 처음에 이제 뭐 지작물이라든가 이런 게 뭐 조사를 해서 이제 보상해 드리는데 그런 게 빠졌을 때 누락 지정물 이의 신청은 보상계획 공고 기간 동안에 가능한 거고요. 누락된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보상 대상으로 확인 시 보상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 이것도 많이 질문했어요.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상이 안 되나요?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고 보상은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 모두 보상 대상이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위법 정도 등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적으로 이주 대책, 수립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이 무허가 건물이 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은 이주 대책의 수립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질문. 지금은 사용 안 하는 관정도 보상이 되나요? 관정이라고 하면 이제 뭐 지하수 파서 이렇게 뭐 농사물 쓰고 이런 지하 관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계없이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됐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질문이 이제 석축이나 옹벽, 성토 비용 등도 보상이 되나요? 당연히 돈 들여서 한 거잖아요. 석축이나 제방, 기타 기타 유사한 공작물 보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덟 번째, 국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했을 경우에는 개간 전과 후에 토지 가격을 감안해서 개간비는 보상을 해줍니다. 네, 다음은 수목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많이들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유실수 관상수는 수익 목적으로 식재한 수목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되세요. 근데 이제 자연적으로 자라난 소나무나 잡목은 토지 보상금에서는 이미 토지 보상할 때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열 번째, 가묘, 분묘도 이장비를 주나요? 가묘는 분묘 이장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보상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11번째, 토지 일부만 편입되고 남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는 토지가 수용이 됐는데 잘려서 내 땅이 그 밖으로 남은 거예요. 이럴 때는 사업공사 완료 전까지 잔여지 매수 청구가 가능해요.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경우에는 토지 상태 및 현장 여건 등을 조사한 후에 최종적으로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째, 교회나 절 등 종교법인, 비영리법인도 영업보상을 주나요? 사실 이 종교단체 자체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으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영리를 추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업보상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업 같은 일정한 영업장이 없이 사업하는 영업보상도 이제 되냐고 이제 질의들도 많이 오는데 일정한 영업장 없이 휴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14번째, 세입자 퇴고로 인한 임대소실, 임대소득 손실, 부동산 임대업도 이제 손실보상 대상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 이 부동산 임대업은 원물에 대한 자산 소득이므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절차에 따라서 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영업보상에서는 해당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15번째, 영업손실보상 대상 영업을 사업 인정 15번째, 영업손실보상 대상 영업을 사업 인정고시일 이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도 영업보상이 가능한가요?
네, 사업 인정 고시 이후에 권리 일체를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영업 손실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6번째, 주거용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경우 영업 보상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자기 집에서 사업자를 해서 하시는 분 얘기하는 건데요. 건물 소유자라면 그 영업 보상에서 제외되고 무허가 건축물 등의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업 인정 고시 1년 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영업을 했으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영업 손실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다음 16번째 했고 17번째 휴업 보상 대상으로 통지를 받았는데 이전을 하지 않고 폐업하면 폐업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폐업 보상의 요건은 영업 장소 등의 특수성으로 다른 장소에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 내가 여기에서 허가를 받고 했었는데 다른 데를 가는데 그 허가가 안 나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능한 거고, 사업주의 주관적 및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폐업했을 때는 보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8번째, 무허가 영업도 보상을 해주나요? 무허가로 영업을 하신 분들 얘기인데요. 사업 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 없이 행하여 온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3인 가구 3개월 가계주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 안에 직계 좀비 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 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 비용만 지급한다. 다만 영업장소의 적법성 등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직 보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휴직했을 때 보상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1인 사업장 같은 개인 기업, 사업주와 법인 대표 이사는 휴직 보상에서 일단 제외. 그리고 사업 인정 고시일 당시 사업 시행지구 안에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자들은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로 된 자로서 근로 장소의 이전으로 일정 기간 휴직하게 된 경우 실제 휴직의 발생 일수를 이제 따져서 보상을 하는데, 휴직 일수가 120일이 넘는 경우에는 120일로 보고 그냥 120일까지 산정하여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인정 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주의 지작물 등 보상 계약 체결일, 그 다음에 수용 재결금 지급 청구일 또는 공탁일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고, 근로 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121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나, 사업주의 사상에 따라 자의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0번째인데요. 영농보상 단가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농사 짓는 분에 한해서 이제 보상을 하는 부분인데, 농업손실 보상은 작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농가 경제조사 통계에 의해 산출된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의 평균액의 2년분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 입증 시는 단위 경작 면적당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 거고, 실제 소득이 통계자료집의 작목별 평균 소득 2배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통계자료상 평균 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1번째,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일부 농지가 편입되는 경우 사업지구 밖에 농업 손실 보상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는 내가 보상되는 토지가 농지가 있는데 내 밖에도 또 이제 다른 농지가 있어서 같이 농사를 짓는 분이신데, 뭐 안에는 1,000평인데 밖에는 뭐 50평밖에 안 남았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인하여 해당 지역내에서 영농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농민들에 대하여 공인사업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영농 손실액을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는 3분의 2 이상이 수용이 됐으면 내가 농사 전체 면적에, 그러면 밖에 있는 땅도 보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제구로 인한 살처분 등으로 보상 평가 당시 축산업을 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상해 주나요? 축산업 보상은 사업 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계속적으로 축산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며, 구제구로 인한 살처분 등으로 보상 평가 당시 축산업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었다 보기 어려우므로 이럴 때는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번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이 되나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하는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89년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89년 이전에 그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거는 포함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안 된다. 그리고 24번째, 일시적으로 사업지구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전입하면 이주대책 수립 시 계속 거주를 인정되나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소유자의 의사 또는 사적인 업무에 의해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5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세대 분리를 하여 한 집에서 살면 이주대책이 각각 따로 나오나요? 대부분 이것도 물어볼 수 있죠. 세대 분리를 했으니까. 근데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 좀비석 관계인 경우 전입일자를 달리하여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를 이루고 있을지라도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보고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다. 이주대책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이주대책 수립이 된다고 합니다. 자, 26번째,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된 경우 이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해당 건축물의 세입자도 이주정착금을 받나요? 이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거고,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정착금 대상자는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제 이사비용, 여기 보시면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는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27번째, 사업지구 내 동일인 명의의 주거용 건축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이주대책에 각각 수립되나요? 자, 부자들 얘기인 건데요. 동일인의 명의의
주거용 건축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주대책엔 중복 수립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28번째 기준일 공란공고일 이전 토지매매 계약 체결 후 기준일 이후 매매 계약 완료 시 이주대책 대상자로 볼 수 있나요? 매매 계약을 기준일 이전에 행하고 기준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제 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공인증인법에 의한 증서 작성 및 사서 증서에 대한 인증 등을 확인 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실거래가 신고라든지 뭐 그런 게 이제 확인됐을 때 가능할 것 같고요. 임차 영업자도 생활 대책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이 많이 왔어요. 근데 요거는 저도 또 포함돼요. 저도 임차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영업자의 생활 대책 대상은 사업 지구 내에서 정당한 영업 보상을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 영업자도 포함됩니다. 네, 영업 보상 얘기하는 거니까요. 생활 대책. 네. 아울러 기준일 이전부터 무허가 건축물에 영업한 임차인을 영업 보상을 받거나 무허가 영업 특례로 보상을 받는 분도 생활대책 대상에는 포함된다. 다만 생활대책 대상은 사업지구 내에서 정당한 영업 보상을 받으신 분 중 공란공고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영업 보상이 아닌 이전비 보상을 받는 경우는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게 이제 딱지 부분인데 공급 면적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는 27제곱미터 이하의 딱지가 나온 거고요. 영업 보상은 이제 상가 점포 20제곱미터에서 27제곱미터 이하 딱지. 영농 보상도 마찬가지고 시설 채소 및 화훼도 마찬가지고 농축산업자도 이렇게 나온다. 생활대책 부지는 토지 이용 계획상 분할된 필지를 공급하며 공급 대상자에 맞춰 개별 필지로 분할하여 공급하지 않고 공급 대상자끼리 조합을 결성하여 신청하거나 공동명의로 신청한다. 이 말은 딱지를 모아서 생활대책 부지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찰권을 먼저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상하는데 보면 이렇게 딱지 같은 거를 이제 보상 받으신 분들을 좀 뭐 사거나 모아갖고 이렇게 이 생활대책 본부지를 이렇게 이제 분양을 받는 뭐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제가 1번 질문서부터 30번 질문까지 이렇게 뭐 읽으면서 뭐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주려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건 또 뭐 제가 만든 자료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법무법인 고구려에서 이 자료를 또 제공해 주셔서 법률적으로 다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보상에 관해서 다 전문적으로 지금 뭐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그 법무법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또 안내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 양박사 부동산 TV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전화로 또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뭐 토지 보상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랜 시간 또 저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는 저를 힘나게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